안녕하세요. 중수돌입니다.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 장마감 후고요. 오늘 코스피는 1.63%, 코스닥은 3.77% 하락 마감하였어요. 시장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패닉 상태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제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CPI, 미국의 CPI 지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는 낮게 나온 게 맞는데 뭐 자기네들이 예상은 8.1을 했는데 나온 건 8.3이다 라고 해서 주가가 눌렀어요. 또 때마침 요런 날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반토막이 났죠. 그러니까 비트코인 나락가고,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한 3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4%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. 근데 이 하락 자체가 뭐 개파락이 나와서 강하게 눌렀다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대놓고 민 거예요. 뭐 반등 하나 없이 쫙. 어. 특히나 코스닥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. 뭐 실적이 그나마 뒷받침되는 종목들, 뭐 거진 바닥에 있었던 제약바이오 위주로, 뭐 HLB는 사실상 실적하고는 무관한데 그래도 그런 종목들이 오전에 좀 움직여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다가 그 종목들이 버벅대니까 그때부터 쳐 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예요? 광림과 KG그룹의 싸움으로 주가가 들었다 놨다 결국 지수는 누르기만 했어요. 오늘 매동 보면요, 코스닥 양매도 나왔고요. 외국인과 개관이 뭐 오전 내내는 비등비등하게 쳐 팔다가 오후에 외국인은 끌어당겼고, 그에 비해서 개관은 그냥 미친 듯이 팔아 처먹었다. 이 새끼들은 일체 도움이 안 된다, 진짜 우리나라 시장에. 특히 어디에? 코스닥에. 어. 코스피 역시도 양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는 거. 1,300원대니까 지수가 좋을 일도 없고, 뭐 시장을 뭐 인플레이션 잡는다라고 주둥이 털어놓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것 같아요. 어. 오늘 상승 개수가 10분의 1도 안 나온다. 그죠? 어. 20분의 1이라고 해야 돼. 2,000개 중에 200개, 10분의 1이네요, 그냥. 10분의 1 종목만 상승을 했다. 오늘 옵션 만길이었고요. 그래도 선물 외국이 좀 사줬고, 어차피 뭐 풋에 지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베팅을 했다라는 거고요. 이래나 저래나 돈 벌 놈들은 돈 번다라는 거예요. 이래나 저래나 돈 벌 놈들 돈 번다라는 거고, 지금 뭐 강하게 손절하고 우리는 밑에서 잡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? 이 개관 투자자들이라는 거. 지들 돈 아니라는 거죠. 지들 돈 아니니까 가감하게 손절. 우리 개인들 돈 가감하게 손절 치고 이번 달엔 손해 봤으니까 다음 달에 메꿔드릴게요 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. 그에 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. 그게 참 문제예요. 빠지는 건 빠지는 건데, 그래 빠진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?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던졌다라는 거죠. 며칠 더 빠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요 자리를 언제 올라올 거냐는 거예요. 한 달이 걸릴지, 2, 3일이 걸릴지, 혹은 1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어. 비트코인도 막 그냥 날아가고 있죠. 그냥 미친 듯이 쳐 미는 거예요. 그냥 맨 밑에 있는 지지라인이 나올 때까지 그냥 알트코인들은 먼저 쳐 눌러놓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, 비트코인이 흔들고 내려가면서 기존에 쌍공 찍고 내려오는 이 저점까지 내려앉으면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.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, 뭐 비트코인은 수급도 필요 없고 지지 라인도 필요 없고
그냥 쳐밀겠다라는 거죠. 투심, 공포까지 다 묶여있는 시장이다. 이게 뭐 오늘 만기일 기준으로 마무리가 될지, 미국도 오늘 시장까지를 해야 만기일 부분이기 때문에, 그리고 나면 뭐 내일은 금요일이죠. 뭐 화요일 안에는 진정이 될지,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좀 지나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. 현재 시장 자체가 지나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, 실제적으로 올라왔던 요 자리를 반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, 그러면 이 종목이 멈추기 위해서는 못해도 730포인트까지 빠져야 된다는 기준이거든요. 코스닥 기준으로. 왜냐면 기존의 저점을 깨기 일보 직전이에요, 지금. 오늘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린다면 분명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개파락이 시작을 할 거고, 그 개파락에서 위로 쳐 올려, 즉 830포인트 위로 올려내지 못하면 뭐 한다? 주저앉는다. 그럼 어디까지? 결국에는 못해도 780에서 73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뭐 다 죽자라는 거죠, 그냥. 근데 그렇게까지 밀려서 뭐 언젠간 다시 또 올라오겠지라는 판단도 있지만, 과연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와 줄 거냐, 그렇지 않을 거냐의 기준인 거고, 지금의 이 시장이 예전에 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이 모습을 만들어주고 올리기에는 이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. 이때는 눌러놓고 국가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인데, 지금은 계속 돈을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는 과연 이게 올라올까가 걱정이라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어찌됐든 내일은 시장을 좀 돌려놔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뭐다? 정말로 큰 손절을 받아야 될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무조건 800포인트를 한번 깨고 내려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에 비해서 오늘 코스피는 좀 덜 밀렸고, 뭐 시총이 강한 종목들이고 두터운 종목들이니까 그나마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. 시중에 돈이 안 돌면 굳이 잡주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코스피를 2500, 이게 지금의 이 자리, 오늘의 이 저점을 내일 훼손하지 않고 위로 갭을 띄운다면 상관이 없겠지만, 그렇지 않고 뭐 개파락이든 뭐 훼손을 시킨다면 결국에는 2500포인트를 깨냐 깨지 않느냐의 싸움이다. 2500포인트를 깨게 된다면 그 다음은 2450포인트 부근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미친듯이 밀고 내려간다라는 거죠. 미친듯이 밀고 내려간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235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됩니다. 이 2280포인트까지는 안 밀 거예요. 여기까지 밀어버리면 뭐 한다? 다시 올라올 때 답이 없다. 얘는 진짜 답이 없다. 다시 올라올 때 올해는 275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야 돼요. 가망이 없다. 그냥 주식시장 떠나라. 그냥 내 일 해라. 아니면 HTS를 지워라. 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이 돼요. 그렇게 되면 다 죽자라는 거거든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. 그렇게 되면 765포인트까지 밀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관점이니까, 그 전에 80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 위에서는 못해도 이랬든 저랬든 이 흐름을 유지해 갈 거라면. 이해되시죠? 웬만하면 815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판단은 하는데,
그것도 좀 답답하다라는 거죠. 또한 1.5% 정도가 더 빠져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. 8.15 광복절이죠. 우리 주식시장에도 광복을 줄지 주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요. 어쨌든 8.15 그리고 코스피는 2,500을 기준 잡아야 된다. 코스피 2,500이 8.15, 코스피 2,450이 800포인트 코스닥 기준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손절매가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. 시장에 저렇게 질질질 흐르는데 감당할 종목 없다라는 거고,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, 날고 긴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서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돈 버는 시장이다.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회전을 시켜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처물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차라리 관망해라. 시장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라면, 지금은 글쎄요, 여기서 또 얼마나 빠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, 말씀드린 부분까지 빠진다면 대부분 종목들이 앞으로 10에서 15%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.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손절을 하고 이 밑에서 내가 받아서 그만큼의 수익을 낸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거와, 그리고 하락률 계좌죠. 계좌 마이너스가 최소 25에서 50% 혹은 50% 이상 넘어가는 종목이라면 건드리지 말아라. 대신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% 미만 혹은 본전 혹은 수익권이다, 그런 종목들은 자르셔도 돼요. 왜? 자르더라도 분명히 다시 시장 올라갈 때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와요. 못해도 15에서 30% 사이는.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많이 나올 거다. 대신 이런 종목들을 내가 다 자른다면 바닥을 잡고 턴을 하는 시점에 내가 물 혹은 신규 매수를 할 때 여기서 까먹었던 것까지 생각하고 돈을 더 태워서 잡아 넣어야 돼요. 그래야만이 요게 복구가 된다. 결론적인 거는 내 자금력이 1,000만 원이었다면 지금 손절하면 500에서 650 정도 남는다. 그러면 이 1000과 650의 차이는 수익금에서 달라진다는 거죠. 그죠? 지금 시장은 내가 들고 있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기다림을 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참 답답한 시장입니다. 그죠? 인버스 말고는 먹을 게 없네요. 그죠? 인버스는 얘 한번 위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자본 뒤로 계속 꾸준하게 잘 가요.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시장이 계속 그 지랄을 하니까. 뭐 사다 팔았다 오늘도 누가 샀는지 팔았는지, 금융투자는 또 샀죠. 외국인은 팔았다라는 건, 즉 그래서 오후장에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거예요. 어제도 그렇고. 근데 금융투자, 이 개관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산다라는 거죠. 아주 그냥 날 잡았다라는 거죠. 저기 거 손절시키고 요걸로 지들은 메꾸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미친 듯이 쳐 사대고 미친 듯이 쳐 올려대고 있다라는 거. 이게 좀 죽어야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, 그래도 하한가 가는 종목들은 없었는데 미친듯이 빠졌다. 그 중에 대형주 중에는 LG 생활건강이 좀 많이 빠졌고요. 뭐 LG 생활건강의 차트를 보면 뭐 현재 이 비트코인의 분봉 같아요.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주가를 눌렀고요. 당연히 뭐 실적이 나아져야만이 차트도 돌아서겠지만
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지지해야 될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자리는 이렇게 남는 자리예요. 즉 66만원 부근을 지지받을 거냐, 66만원 부분을 지지받을 거냐, 그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60만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정도 밀어줘야만이 뭐다?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다라는 건 뭐 손절 물량이 나갔다라는 거고, 또 누군가는 또 그걸 받아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첫 번째 큰 이 추세라고 하죠. 추세의 움직임으로 움직였던 요 자리 상단까지는 다 내려왔다. 그러면 이제는 요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. 요 안에서 못해도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 거를 이탈을 했다라는 건, 그러면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한다면 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, 올라타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어디? 요 밑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만들러 내려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미친듯이 올라온 거 뭐 미친듯이 눌러댄다라는 거죠. 무섭다.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참 관건이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. 마지노선은 60만원 부근 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. 66에서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어제 광님은 말씀을 드렸죠. KG 쪽으로 좀 더 움직일 거다. 그죠? 오늘 KG들이 다 움직였잖아요. 그러면서 광님이 빠졌다라는 거,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맞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다른 종목들도 다 죽어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. 그죠? 뭐 미친듯이 다 빠졌다. 뭐 비료, 사료, 뭐 선물 지수가 올라와도 종목들은 다 쳐 빠진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, 주봉상에 뭐다? 5일선을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자리예요. 근데 그 확인을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즉, 그 5일선을 지지받고 이제는 뭐 시장이 돌아서면서 요 비료, 사료, 뭐 곡물 종목들이 반등하는 타임을 만들어낼 거냐.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게 문제예요. 과연 그런 자리까지 지금 왔는데 시장도 어수선하고 그만큼 수급이 딸리니까 과연 이 종목들의 수급을 넣어줄 수 있는 장대 양봉을 넣어줄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. 왜? 평상시에 거래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터졌던 거래량들이다. 이 거래량을 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뭐다? 거래량이 필요한 거예요. 왜?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니까. 그만큼 매물을 만들어 놔 버렸으니까 여기다가.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뭐 없느냐의 기준인 거고요.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해줄 수 없다면 뭐해라? 이제는 종목과 빠이빠이 해야 된다. 아무리 뭐 곡물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고 지랄이 나고 뭐 밀 가격이 올라가네 저쩌나, 현실적으로 우리가 타격감, 뭐 식용유도 이제 하나밖에 못 산다. 타격감은 오는데 주식에서는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. 즉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아무 혜택을 받는 종목이 없다라고 밖에 못 본다라는 거죠. 만약 그게 맞다면 정말 얼마나 크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냐, 아니면 이참이 앞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그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친듯이 팔아야 되느냐는 조만간에 답이 나온다라는 거. 웬만하면 내일 답이 나온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얘는 3,100원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인 거고요.
팜스토리도 저점을 깨고 내려앉았죠. 그럼 내일 이제 뭐예요? 3,740원을 회복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, 주봉상에 5일선을 갖다 댄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럼 내일은 뭐 해야 돼? 내일은 웬만하면 저점 갱신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얘는 저점 갱신을 하면 당연히 밑에서 받아주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3,500원대에서, 근데 이 500원까지 오게 되면 위로 올라올 때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다? 올라오는 5일선을 쳐맞고 한 번 더 밀게 되는 꼴이 나와요, 다음 주. 그럼 뭐해? 얘는 그냥 아예 죽은 거예요. 그냥 뭐 지금도 죽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는 그림인데, 누군가는 다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. 왜? 추세가 안 올라와요 지금. 그죠? 이 하락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. 그럼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. 그렇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. 뭐처럼? 기존의 제약 바이오들처럼. 이런 종목들 보더라도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, 분명히 여기서 가도 되는 자리에서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냥 눌러버린다라는 거죠. 아무 이유 없이. 이게 뭐 말이냐 방구냐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올라올 때 당연히 저항을 맞으니까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. 이해되시죠? 미친듯이 밀어놨다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주식이냐라는 거예요. 결국에는 찍고 싶은 자리 다 찍어준 거예요, 얘는. 시장이 좋든 안 좋든. 그러면 얘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의 기준인 거고요. 또 그 바닥을 지켜낼 거냐, 아니면 알고 보니까 또 다른 바닥이 있었느냐의 기준은 실제적으로 얘는 13,000원 기준으로 이탈을 종가상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17,000원대까지, 15,000원에서 17,000원대까지. 그죠? 시장이 그지 같더라도 움직일 종목들은 분명히 움직인다. 왜? 2,000개 종목이 다 마이너스지는 않아요. 누군가는 투자를 할 거니까. 다 마이너스면 개인들이 굳이 뭐 여기 매수할 필요가 뭐 있어요? 쳐다볼 필요가 뭐 있고. 뭐라도 불나방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요. 오늘 넵지노믹스도 움직였고, 뭐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이 가파르게 눌러대기 때문에 맞고 밀렸다라는 거죠. 그래도 5일선, 11선 일단 회복했고요. 회복은 했는데 내일 바로 밀 수도 있어요. 바로 밀 수도 있다. 대신 얘는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일단 다른 종목들이 뭐 휴마시스, 그 다음에 수젠텍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얘도 같이 움직이는 자리가 나타났는데,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의 이 단기 6,700원대 지지라인을 밟고 움직였지만, 어디? 얘는 6,300원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된다. 왜? 지금의 자리가 애매하다. 무엇 때문에?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눌렀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선이 받아줄 자리가 좀 필요해요. 그럼 여기서 행보해주든 이평을 밑으로 깔든,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서 이평이 내려오게끔 하고 잡아 올려서 위로 태우든,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. 그러면 지금은 밑으로 그냥 7,000원 이탈하느냐 하지 않느냐 보시고, 7,000원 이탈하면 6,300원 부근까지 한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7,000원 유지하는 그림을 낸다면 이랬든 저랬든 뭐다? 얘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거예요. 뭐 V자 반등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보인다. 7,500원대를 잡고 박스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수젠텍도 좀 움직였었죠. 단기 저항 13,600원대 쳐맞고 밀렸어요. 얘도 뭐 미친듯이 빠졌어.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. 그죠?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고 답답해요, 시장 보면. 두 번 계단식 하락을 했던 자리인 거고요. 자, 월봉, 뭐 주봉, 뭐 연봉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뭐 마땅한 그림은 다 없는데 어찌 됐든
이 시가 부분에서 일단은 반등을 했어요. 반등을 했던 부분인 거고, 양봉이 3개 정도 남았죠. 양봉 2개가 나오면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. 그러면 이제는 단기 고점을 찍고 윗꼬리를 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 자체가 12,500원 위에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13,500원에서 14,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. 보시면 되고, 그렇지 않고 눌린다면 11,5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자리다. 결국엔 횡보하는 그림을 당분간은 좀 만들어내다가 방향을 위냐 아래냐 잡을 거냐, 아니면 한 번 더 치고 그냥 누를 거냐, 혹은 그냥 눌렀다 다시 올라갈 거냐의 기준이에요. 어찌됐든 바닥은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제 HLB 제약이랑 말씀을 드렸던 거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. 그로 인해서 HLB도 같이 움직였고, 어찌됐든 시장은 좀 넉넉지 않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특별하게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너무 그지 같아서 시장이 봐야 될지 모르겠고, 사마네트웍스라는 종목이에요. 실제적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? 미국 넷플릭스 다 많이 빠졌죠. 사마네트웍스도 영화나 드라마 만드는 제작 회사고요.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엔터 쪽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.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 종목도 역시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그 영향이 조금은 제한적이다라는 게 좀 보여요. 무슨 소리냐? 남들 요렇게 빠질 때 얘는 지금 여기서 빠져놓고 버틴다라는 거거든요. 여기가 단기 지지라인이에요. 어디? 여기서 흔들었던 여기 단기 지지라인.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는 자리 만들어낸다면 뭐다? 시장이 돌아설 때 분명히 얘는 다시 한번 고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. 그나마 이 지금 이런 그지 같은 시장에서 오아시스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유지하느냐, 4,000원대를 유지하느냐, 하지 못하느냐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3,900원은 무조건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될 수 있는 자리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